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AI 인공지능이 비즈니스 모델이 되기까지. 왜 세계적인 기업들은 인공지능에 투자하는가? 이지은 정석찬 지음, 생능북수에서 펴낸 책입니다. 프롤로그.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다. 인공지능의 물결이 거세게 일고 있다. 기업들은 인공지능이 장착된 제품과 서비스를 앞다퉈 출시하고 있고 인공지능 전문가를 모셔가기 위해 스카우트 전쟁을 벌이고 있다. 대학도 인공지능 관련 전공과 교과목을 설치하느라 바쁘다. 그야말로 난리다. 인공지능이란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을 모방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영어나 코딩처럼 나와 다른 개체와 소통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일종의 도구이다. 우리가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작업의 효율을 높이고 문제를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인공지능을 이용함으로써 우리는 보다 많은 편리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소 대립하는 모습을 보인다. 어떤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두뇌를 완벽하게 흉내내고 결국 인간을 추월할 것이며 머지않은 미래에 인간을 지배할 것이라는 무서운 예측을 하는가 하면 인공지능은 잠깐의 유행일 뿐이며 현재 심하게 거품이 끼어 있다며 평가절하하는 이들도 있다. 분명한 건 인공지능은 반세기 이상의 역사를 가진 학문 분야로 이미 다양한 영역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으며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인공지능은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에 비유할 수 있겠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고 가끔 사고를 치기도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어른들은 기대를 걸게 된다. 어른들의 관심과 지원에 따라 아이들의 성장 경로가 달라지는 것처럼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업의 투자, 연구 개발의 방향성에 따라 인공지능이 견인하는 미래사회 모습은 달라질 것이다. 빛이 밝으면 그림자도 짙다.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당장 등장하는 이슈는 일자리 문제다. 인공지능이 일부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겠지만 인공지능으로 인해 새롭게 등장하는 일자리도 많아질 것이다. 인공지능이 번접할 수 없는 특별함으로 지금의 일자리를 지켜나갈지 아니면 인공지능이라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서 인공지능이 가져다주는 새로운 기회를 누릴 건지를 잘 판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이 가져올 기회와 위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미래를 조망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 책은 프로그래밍이나 컴퓨터에 대한 지식 없이도 누구나 인공지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써졌다. 이 책에서는 인공지능의 개념과 특성, 활용 사례와 구현 방식을 설명하고 인공지능에 관한 다양한 이슈를 논의할 예정이다. 저자가 최대한 쉽게 쓰려고 노력했지만 인공지능은 결코 쉬운 분야가 아니기에 일부 내용은 다소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질 것이다. 그런 내용은 과감하게 넘어가도 좋다. 또한 독자의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 관련 영상 자료를 QR코드로 제공하였다. 이 책을 통해 인공지능에 대한 오해와 두려움을 없애고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 사회의 변화에 관심을 갖게 되길 바란다. 저자 일동. 챕터 9. 주요 국가들과 기업들은 왜 인공지능에 뛰어들까? 기술 전쟁의 시대.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TV를 보다 보면 인공지능에 관한 기사나 뉴스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시중에는 인공지능을 장착한 제품과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인공지능 전문가를 모셔가기 위해 스카우트 전쟁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인공지능 전문 인력 양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대학 역시 앞다투어 인공지능 학과를 개설하고 있다. 바야흐로 인공지능의 붐이 불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사람은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혹자는 인공지능이 기존 일자리를 빼앗아 갈 것이라며 걱정하고 있고, 인공지능이 미래의 인류를 멸살할 것이라는 끔찍한 상상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우려는 인공지능의 단면적 부분만 이해하고 있거나 인공지능에 대해 전혀 모르기 때문으로 무지나 기호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은 최근 등장한 개념이 아니며 이미 몇십 년 전부터 연구가 진행되어 온 분야이다. 과거에는 인공지능의 효익을 입증하기 어려웠고 기대와는 달리 학술적, 상업적 성과가 낮아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일례로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에 박사 논문 주제가 인공지능이면 무조건 통과가 안 되었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을 정도다. 그렇지만 인공지능을 계속 연구하는 학자들의 노력과 데이터 저장 용량과 데이터 처리 기술의 기하급수적 발전으로 인공지능이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고, 컴퓨터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 등 여러 분야의 성과를 내면서 많은 이들이 인공지능에 주목하고 있다. 21세기의 전쟁은 자본이나 이념 전쟁이 아닌 기술 전쟁이다. 전 세계는 저마다 기술 패권을 거머쥐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술 패권은 첨단 기술의 개발, 이용, 관리에 관한 독점적 권리 행사로 전 세계의 경제와 사회, 국제 질서를 좌우하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미국은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터, 게놈 공학에 대한 리더십을 통해 전 세계에 영향력을 발휘하려 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 역시 인공지능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데 그 결과로 미국, 중국, 일본이 전 세계 특허의 1, 2, 3등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인공지능 분야의 특허 수가 전 세계 1위로 이미지 및 음성인식 기술에서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 보안감시 분야의 컴퓨터 비전을 적용하고 생산, 물류, 유통 등의 인공지능 기술을 폭넓게 적용하면서 기술적으로 우수한 인공지능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중국에서는 인공지능 관련 재미있는 경진대회나 실험이 이어지고 있다. 일례로 2020년에는 농부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전자선거래 플랫폼인 핀더더가 기술팀과 농민팀이 4개월간 딸기를 재배하는 경진대회를 주최한 바가 있는데 인공지능 센서 등 스마트팜 기술을 이용한 기술팀의 승리로 끝났다. 기술팀이 농민팀보다 2배 가까이 많은 딸기를 수확한 것이다. 기업의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활용 역량은 기업의 성장은 물론 영속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기업이나 대학 모두 인공지능 전문가를 양성하고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인공지능 경쟁력. 인공지능을 공공과 기업 비즈니스에 적용할 경우 국가 차원에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기업 차원에서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국가 차원. 인공지능은 질병, 기상이변, 환경오염, 교통혼잡 등 국가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을 지원함으로써 사회 안정망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작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령 인공지능을 통해 각종 질병 확산을 예측하고 손쉬운 질병 진단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이 질병 걱정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으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치매,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도우미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율주행 자동차를 통해서는 장애인과 노인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으며 효율적, 효과적 도시관리도 가능해질 것이다. 대표적으로 스마트시티의 경우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을 통해 복잡한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도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 기반의 실시간 정책 결정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과거처럼 사례나 경험 기반 정책 대응에서 데이터 기반 정책 대응으로 변화하여 합리적이고 설명 가능한 정책 결정이 내려지고
단순 반복적인 민원 상담을 인공지원으로 지원하여 행정비용을 최소화하는 혜택도 누리게 될 것이다. 기업 차원. 기업이 인공지능을 도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익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신속 정확한 의사결정을 통해 빠른 대응이 가능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분석해서 기회를 파악해야 하는데 이때 반드시 분석해야 할 대상이 바로 거시환경이다. 거시환경 분석은 산업 내 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시적인 환경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활동으로 대표적으로 스텝 분석이 있다. 이것은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들의 앞글자를 딴 것으로 4개의 경우 스텝, 5개의 경우 스팁이 되는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사회, 기술, 경제, 환경, 정치적 변화. 이처럼 사회, 기술, 경제, 환경, 정치적 변화가 기업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기업을 둘러싼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거시환경의 변화는 하나의 거대 흐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인간의 직관이나 분석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기란 어렵다. 이러한 극심한 변화 활동을 일컬어 뷰카라고 하는데 이 역시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조어로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렇게 미래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변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는데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다. 두 번째, 개인에게 맞춤형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어떤 제품을 사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그 제품에 대한 평가가 넘쳐난다. 이러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고객들은 선택 장애를 경험하게 된다. 반대로 기업은 시시각각 변하는 고객 요구에 대응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고 사실은 고객 요구가 정확히 무엇인지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뉴스 기사, SNS, 각종 통계 자료를 분석해서 복잡하고 다양한 소비 패턴을 분석해준다. 고객이 표현하지 않은 숨겨진 요구를 파악해서 신상품을 기획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기반으로 최적의 가격 책정과 수요 예측을 지원하고 있다. 고객의 선호와 취향을 인공지능이 고객 자신보다 더 잘 알게 된다면 앞으로 소비자는 브랜드가 아닌 인공지능의 추천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인공지능 플랫폼은 강력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아마존은 플랫폼을 통해서 전방위를 통합함으로써 가장 강력한 IT 기업으로 성장했는데 여기에 크게 공헌한 것이 바로 알렉사다. 알렉사는 아마존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플랫폼으로 아마존의 스피커인 에코에 처음 적용되었다. 아마존은 알렉사의 SDK를 공개했는데 이를 통해 외부 기업과 개발자들이 에코에서 작동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게 되었고 덕분에 에코만의 생태계를 자생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특히 스포티파이나 우버 등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하면서 에코는 똑똑하고 유용한 원통으로 진화하였다. 반면 후발주자들은 파트너를 구하지 못해 아마존 규모의 생태계를 구축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처럼 플랫폼 연동 서비스는 경쟁사가 따라오기 어려운 분명한 강점이라는 것을 아마존이 보여주고 있다. 기업들이 인공지능의 사활을 거는 이유. 1990년대 월드와이드웹과 모자이크와 같은 범용 인터넷 기술이 시장에 등장했을 때 시장의 반응은 극단적이었다. 와, 이런 기술이 있다니 대단하다 라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혁신적이긴 한데 뭔가 많이 부족해 라는 상반된 평가도 있었다. 당시 기업들은 인터넷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다. 하지만 오프라인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던 기업들은 기술적으로 많이 부족한 인터넷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인터넷으로 제품을 판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바보 같은 짓이라고 여겼다. 그 사이 인터넷에서 기회를 찾으려는 기업들은 인터넷의 기술 진화와 함께 현재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했다. 인터넷 기술 외에도 상호작용이 된다던 IPTV가 그랬고, 휴대폰을 PC처럼 쓸 수 있다던 스마트폰도 그러했으며, 엄청난 몰입감을 준다는 VR 기술도 처음에는 시장과 언론으로부터 문매를 맞았다. 스마트폰이 TV나 휴대폰을 대체하기에는 기능적으로 부족함이 많았으나 부족한 2%의 기술적 한계들이 하나하나 극복되면서 현재는 시장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TV, 라디오, MP3 등 전통적인 미디어를 밀어내고 있다. 인공지능은 아직 기술적으로 부족함이 많지만 기술 진보를 통해서 기존의 판을 뒤엎을 것이다. 후발주자들도 인공지능을 통해서 1위 기업의 영향력을 와해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팡으로 불리는 글로벌 IT 기업들은 1등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인공지능에 더욱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팡의 인공지능 전략. 초연결, 초지능화로 제품과 서비스는 더욱 똑똑해지고 개발 과정은 자동화, 시스템화되고 있다. 초연결, 초지능화는 센서와 사물 인터넷, 클라우딩 컴퓨팅과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 기술의 발전과 분석 기술의 고도화 덕분이다. 특히 신경망, 퍼즈 이론, 패턴 인식, 전문가 시스템, 자연어 인식, 이미지 처리, 컴퓨터 비전, 로봇공학 등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 발전이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앞으로의 전쟁은 가격과 품질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품을 지능화하여 전에 없던 새로운 가치를 누가 먼저 시장에 제공하느냐의 싸움이 될 것이다. 초기 인공지능은 게임이나 체스, 바둑에 적용되는 정도였지만 실생활에 응용되기 시작하면서 활동 분야도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유럽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주요 사업 분야를 보면 헬스케어, 금융,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유통, 교통, 교육,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 포진해 있다. 그렇다면 IT 분야의 선도 기업인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은 인공지능 기술을 그들의 사업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을까? 이들은 기존 플랫폼에 인공지능을 적용하여 서비스를 고도화, 지능화하고 있으며 자신의 고유 플랫폼을 바탕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빠르게 달리는 인공지능의 올라타기. 학습의 결과가 축적되면서 인공지능의 수준도 크게 발전하고 있다. 초기에는 게임이나 문자인식 등에 국한되어 발전했지만 현재는 지식 처리 면에서 고도화되고 음성과 영상까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주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연구 및 개발이 이뤄졌지만 지금은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하드웨어 분야도 크게 발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과거와 달리 인공지능을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작동하기 위해서 고성능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충분한 데이터가 필요한데 과거에 실현하기 어려웠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현재는 ICT 분야 기술력과 정보 처리를 위한 장비 성능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집단 지성을 기반으로 인공지능을 함께 개발하는 협업 환경을 잘 갖춰나가고 있는데 예전에는 하나의 기술이 개발되고 보급되기 전까지 수년이 걸렸지만 최근에는 인공지능 모델링 작업을 위한 오픈소스 플랫폼인 텐서플로, 개발자 협업 도구인 주피터 노트북, 파이썬으로 작성된 오픈소스 신경망, 라이브러리인 케라스와 같이 다양한 플랫폼이 등장함으로써 집단 지성을 기반으로 인공지능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 인공지능 연구개발 조직의 연구성과 공유도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오픈 AI는 인공지능 관련 연구 결과와 특허를 대중에게 공유하므로 인공지능 연구가 시너지를 내고 있다. 9인,
구직 소셜 네트워크로 유명한 링크드인은 2019년까지 가장 높은 고용 성장률을 보인 신규 일자리를 발표했는데 거기서 1위가 바로 인공지능 전문가였고 2위는 로봇 엔지니어, 3위는 데이터 과학자로 이런 일자리는 모두 인공지능과 관련된 분야이다. 구글, 아마존, 애플, MS, 텐센트, IBM 등 글로벌 ICT 기업들은 인공지능 분야의 최고가 되기 위해 우수 인재를 경쟁적으로 스카우트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 인공지능 전문가의 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특히 알파고를 개발한 구글 딥마인드의 CEO인 데비스 허사비스의 성공 스토리가 알려지며 많은 인재가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시작하고 있고 많은 성공 사례가 보도되고 있다. 인공지능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기초 역량만 가지면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다양한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자신의 몸값을 올릴 수 있어서 전공 또는 비전공 영역에서 많은 학생이 인공지능 관련 지식과 기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인공지능 프로젝트 전 세계 유수 연구기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느냐를 살펴보면 미래 인공지능의 발전 방향을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일례로 민간과 협력해 우주, 항공, 로봇, 에너지,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 기술을 개발해온 미 국방고등연구사업국은 AI 프로젝트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달파는 세상을 바꾼 혁신 기술을 개발해온 조직으로 알파넷, 마우스, 전자레인지, GPS, 수술 로봇, 드론, 음성 인식 기술, 자율주행 자동차 등을 개발하였다. 달파는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인공지능 관련 연구 개발을 지속해왔으며 최근 AI 넥스트 캠페인을 추진하였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인공지능 기술과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군인의 건강도를 측정하는 워시 프로그램과 재난구호, 평화유지, 전염병 대응과 같은 긴급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모든 언어 정보를 기반으로 상황 인식을 제공하는 로렐라이 프로젝트 등이 있다. 프로젝트 성공을 통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전장에서도 군인들의 건강 상태를 측정할 수 있으며 소수 언어에 대한 기본적인 의사소통도 가능해질 것이다. 미국 스탠버드 대학교 연구진은 인공지능 100년 연구라는 거대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연구진은 100년 동안 인공지능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전 세계 과학자를 소집했는데 여기에 소속된 연구진들은 사물을 식별하고 학습하며 추론하는 기계가 인간의 삶의 방식과 일하는 방식, 소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하고 있다. 인공지능 100년 프로젝트의 주요 연구 주제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 트렌드 분야.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이길 수 있을까? 경제 분야. 주식시장의 분석가는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 있을까? 인공지능은 미래 직업을 어떻게 바꿀까? 법률 분야. 인공지능의 판단착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이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인공지능을 자연인, 법인에 이은 제3의 인격체로 규정할 수 있는가? 사생활 침해 분야. 인간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빅브라더가 진짜 현실화될까? 이런 것들이 실제 나온다면 이를 막을 수 있는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까? 전쟁 안보 분야. 인공지능이 장착된 첨단 무기가 나오면 전쟁은 어떻게 달라질까? 윤리 분야. 어떤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을 금지해야 할까? 통제력 강화 분야. 인간의 기계와는 별개로 움직이는 어떤 초인공지능이 나올 수 있을까? 나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위 주제들은 현재 인공지능 연구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영역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 모든 내용은 우리의 일상과 직장 생활,
나아가 국가 운영에도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러한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